제319회 펼쳐지고 EACC 윈터 2018 결승전, 이제 아시아 최강자를 가르는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승전의 두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EACC 연속 챔피언을 노립니다. 미네스키 플래시. 그의 상대 한국과 중국, 태국 빅3를 모두 누르고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베트남 이모터스. 결승전 멤버 이 6명 선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결승전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많은 예상을 뒤엎으면서 이 결승전 멤버로 당당하게 올라선 이 6명의 선수, 과연 이 결승전에 임하는 각오는 어떨지 지금부터 짧은 인터뷰와 함께 양 팀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네스키 플래시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문키아 선수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워낙 믿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첫 번째 등장을 해서 항상 팀에게 우승을 줬는데 이번에도 자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You have such a calm character and always trustful. So, are you in confidence in this match as well? I would say, yeah, I'm confident in this match, but I will not get careless and I will try to give my best in this final. 특별히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은 그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합팀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두 선수,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미 지금 감문키아 선수는 말레이시아에서의 김정민이나 말레이시아 최고의 선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레이시아의 김정민이라는 이 평가에 대해서는? You are regarded as a best player like Malaysian Kim Jong-min. How do you feel about it? No, actually there's a lot of good player in Malaysia, and I'm just lucky that I can be here, and I'm not the strongest, you know. 말레이시아에는 워낙 좋은 선수가 많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건 저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김정민 선수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자체만으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운만으로는 여기 결승전에 올라올 수 없는데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로 오늘 결승전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면에 베트남 이모탈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변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굉장한 플레이를 펼쳤는데 그중에서 민코이 선수가 아무래도 그 핵심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승전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인터뷰에서는 결승전도 괜찮다,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막상 이제 결승에 올라오니까 여전히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Trong phỏng vấn vừa nãy anh ta nói là anh tự tin về đội mình được vô địch mà bây giờ anh vẫn có tự tin không? Đã đến đây thì mình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giành chức vô địch đầu tiên ECC dành cho Việt Nam. 최선을 끝까지 다해서 베트남이 이제 최초로 EACC의 챔피언이 되도록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스코어는 한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승자 연전 방식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뭐 몇 대 몇으로 챔피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Anh đang dự đoán chắc là anh sẽ thắng với điểm nào? Mineski Flash là đội rất là mạnh ở khu vực Đông Nam Á và họ đang là đương kim vô địch của giải đấu này. Thì bọn mình sẽ hy vọng sẽ giành chiến thắng sát nút 3-2. 3-2. 저쪽 미네스키 팀이 네. 이제 지난번 챔피언도 있고 되게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겸손하게 3-2. 겸손하게 3대2로 이기겠다는 얘기까지 한번 전해 들어봤습니다. 이 양 팀의 선수 모두 겸손하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각오대로 결승전 최후의 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결승전 준비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 6명의 선수 가운데 최후의 3명은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오늘의 결승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미네스키 플래시와 베트남 이모탈스가 보여주는 이 패기로운 모습, 그리고 뭐 운만으로는 결승에 얻을 수 없다라는 성성훈 캐스터의 말처럼 사실 실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대결이다 보니까 결승전에서의 매치가 자연스럽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요. 이 미네스키 플래시가 올해 EACC 스프링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이고 거기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간문 키앗까지 영입을 하면서 전력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회 연속 2연패를 지금 노리고 있고요. 네, 미네스키 플래시는 암난간이를 또 필두로 해서 간문키아시라는 새로운 에이스가 이번 EACC를 통해서 공공행진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험이 결승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재산이 될 수 있는데 미네스키 플래시가 경험을 앞세운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 좀 기대가 되고 수비력 하면 또 베트남 인모탈스의 이 민코인 선수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창가방패의 대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특히 베트남 인모털스의 이 민코이와 호황이엠 이 두 선수가 나란히 민코이 선수는 우리나라의 유정은 박준효 선수를 연파하면서 올라와서 태국 TMBB까지 잡았고 또 호황이엠 선수도 김태훈, 차현우 선수를 연파하면서 올라왔는데 말씀해 주셨던 민코이 선수의 수비력은 정말 업사이드 트랩도 아주 적시적소하게 잘 쓰면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축구 지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ZD 한방 이것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지금 굉장히 백중지세입니다. 현재 개인 포인트 130포인트 두 명의 선수와 120포인트 그 두 명의 선수가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결승전을 이겨냈었을 때 포인트가 한 번에 올라간 걸 감안하면은 네. 이기면 확정이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승자연전 아니겠습니까? 이긴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3세까지 따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득점까지 또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리더보드 상황에서의 변화도 이 결승전 경기를 통해서 많이 뒤바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 퍼포먼스에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팀 퍼포먼스에 따른 우승 포인트가요. 우승이 100점, 준우승이 무려 75점입니다. 그만큼 우승을 할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많은 포인트 상승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다골 같은 경우도 일단 정성민이 여전히 11골 하지만 멈춰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간문키앗이 이제 2골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면서 팀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간문키앗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만약 3경기를 다 승리로 1대0씩의 승리만 거둬도 간문키앗 선수가 12골이 되면서 단숨에 정성민 선수를 제치고 탑스코어로의 등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정적인 모습까지 갖추고 있는 간문키앗 선수가 과연 정성민 선수를 제칠 수 있을지인가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네요. 자,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실 베트남 이모탈스의 호황이앱 선수가 되겠습니다. 호황이앱 선수 8골. 오늘 연전 방식의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1위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이제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두 팀에 대한 평가는 완벽하게 이제 뭐 얕보는 쪽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힘들을 지금 다 인정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봄 대회 태국 방콕에서 있었죠. 저희도 현장에 가서 중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싱가포르 팀으로만 나와서 플래시 팀으로 우승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엔 미네스키 플래시란 팀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선수를 한 명 영입으로 해서 연합팀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전력이 더 탄탄해진 것 같고요. 지난 대회 우승이 약간 운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완전히 불식시키면서 실력으로 지금 결승까지 올라온 미네스키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강된 이 말레이시아의 간문키앗 선수의 선봉 역할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실질적으로 뭐 뒤쪽에 있는 암란가니를 에이스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지금 숫자만 놓고 따질 때는 간문키앗 쪽으로 자꾸 좀 쏠리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대회 때마다 흐름을 잘 타는 선수가 팀 내에 존재하기 마련인데 간문키앗 선수가 바로 미네스키 플래시에서는 그런 선수고요. 반대로 베트남 인모탈스에서는 바로 이 민코이 선수가 그렇죠. 두 선수의 스타일이 워낙 다르고 승자연전으로 맞붙는 방식이다 보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두 선수를 맞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상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오늘 우승컵을 드는 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강 전단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가 아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들도 지금 사실 그 4강 멤버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으로 올라온 이 결승전 경기에서도 분명히 지금까지 활약을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선수들의 가능성도 지켜보면 연전 방식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 흥미로운 결과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승전은 이제 5판 3선승제 승자연전입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그 선수가 계속 나가는 방식인데 그동안에 우리 EACC에서의 승자연전 방식의 특성을 보면
결국은 에이스끼리의 대결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팀 에이스가 누가 더 세냐, 뭐 누가 사실 호황희앱이 에이스냐, 민코이가 에이스냐, 뭐 이렇게 따져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위기에 따라서 분명히 에이스급 그 컨디션이 좋은 선수가 한 명씩 나오거든요. 과연 이제 그러한 흐름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인 걸 놓고 봤었을 때 사실 미네스키플래시와 베트남 이모탈스가 결승전에서 붙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결승전에 올라온 그 원동력 이런 것들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원동력이 생기려면 가장 첫 번째로 드래프트를 먼저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죠. 5개의 클래스로 진행되는 드래프트 상황에서부터 드래프트 픽 순위가 언제 배정이 되느냐가 사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 두 팀을 또 이렇게 짚어보면 사실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앞선 순위에 속한 편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최후방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중간한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드래프트 상황을 진행시켰었는데 바꿔 얘기하면 다른 팀들은 좋은 스쿼드 라인업을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썩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EACC가 됐습니다. 미네스키의 플래시와 베트남 이모타스가 보여준 이런 결과물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선수라 할지라도 선수의 손가락, 구단주의 플레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만약 좋은 선수, 능력치가 92인 선수가 가장 좋다면 다 그 선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미네스키 플래시 3명의 선수도 보여줬고 베트남 이모탈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역시 방심하지 말자, 그리고 겸손하게 플레이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넥슨 아레나, 강남역 넥슨 아레나에서 있었던 조별리그 스테이지 때는 이 미네스키 플래시나 베트남 이모탈스가 우리 현지 쪽의 어떤 전체적인 속도나 이런 원정에서의 적응력에서 약간 좀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선수들이 지금 날이 거듭되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고 이 원정 무대에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 두 팀, 맨시티나 리옹 같은 팀들, 또 TMP, 태국 두 팀도 방심하면 안 됐습니다. 근데 조금 방심하면서 상대를 조금 얕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반면에 이 두 팀은 우리 팀들, 중국 팀들 연구를 철저하게 해서 상당히 전략적인 승부를 가져간 것이 결국 결승까지 올라온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환경도 사실상 지금 결승전에 올라온 이 두 팀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국내 자체 서버를 갖추지 못한 그런 그렇죠. 지역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연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풀어내는 것. 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국 그리고 지금 태국이 빅3로 이제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국가에서는 약간 변수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변수 두 팀이 지금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과거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거 이변이었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냥 우리들의 편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조금 신중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팀들 중 세 팀 중에 한 팀은 꼭 상위 라운드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뒤바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예상을 뒤엎는 경기 내용을 이번 결승전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승자 연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양팀의 선봉을 맡았을지 오늘 결승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팀의 첫 번째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EACC부터 2018의 챔피언을 이제 잠시 후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그 첫발 먼저 기다리고 있는 미네스키 플래시는 파딘입니다. 역시 암란가디와 간문키앗을 뒤로 숨기는군요. 파딘 선수가 먼저 나왔는데 지난 준결승에서 파딘 선수가 좀 부담 없이 두 번째 경기를 나서면서 그냥 이겨버렸거든요. 그러한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선봉주자 파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서 공수 밸런스도 잘 잡아가고 있었던 파딘 선수였었고 자들들도 포메이션을 경기 내에서 활용할 듯한 모습인데요. 전체적인 스쿼드 라인업에서의 투톱에 활용하기 좋은 앙리와 음바페가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투톱을 활용하는 포메이션 그리고 그 뒤에 이선을 받쳐줄 수 있는 수아레즈 TV 클래스의 좋은 움직임들이 뒷받침이 됐었기 때문에 파딘 선수 역시 첫 번째 주로서의 자신의 이상의 기량을 만개해야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4강전에서 이미 탄력받은 파딘에게 대항하는 선수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경기하는 드키우 선수가 오늘 선봉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사실 승률이 좋은 호황이 F와 민코이 선수를 뒤로 뺐죠. 드키우 승률이 조금 저조한 선수를 제일 선봉으로 넣었어요. 그만큼 뒤에 에이스들을 꼭꼭 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TMP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드키우가 가장 경계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험도 있고 사실 자국에서 펼쳐졌었던 대회에서는
1등을 차지하고 또 출전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풀리기 시작하면 쫙 풀릴 거란 말이죠. 포메이션 자체도 공격적으로 임했었을 때 3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기에 가장 이상적인 4-2-1-4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풀이가 잘 해석이 되면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세가 중요합니다. 이 2018년도의 이 겨울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흐름이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흐름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만들어내게 될지. 베트남 이모탈스와 미네스키 플래시와 베트남 이모탈스의 첫 번째 경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바딘 선수와 득히오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선수에 따라서 수아레즈를 전방 앙리와 투톱에 놓고 은바페를 윙으로 기용하는 선수도 있는데 파딘 선수는 은바페가 윙어, 은바페가 공격수, 수아레즈가 윙어입니다. 네. 이 우측부터 아주 깊게 파고드는 피지컬적인 능력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변화들, 가까이 선수들이 자신의 스쿼드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중앙쪽에 베르캄프가 경기를 기다립니다. 루이스 피고. 하지만 이번 패스는 결승전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넬송 세메드를 활용한 라인에서의 빠른 스피드, 공간 남에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상대방의 심리를 공략하기 위한 사전 작업, 설계들이 참 좋았었고요. 한번 공간이 나섰을 때 약간 뻔한 패턴으로 패스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블을 통해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한번 심어졌기 때문에 이런 네. 심리 경기가 지날수록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우측 쪽에 더글라스 코스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베트남의 첫 번째 픽인 바로 호날두가 중앙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베르캄프가 한번 밀어줬는데 네, 전체적으로 베트남 인모털스 선수들은 박스 바깥 ZD 거리가 되면 좀 과감하게 때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오늘 글쎄요, 이 미네스키가 조금 수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영리한 수비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플레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던 경기가 베트남 쪽에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제리 앙리 밀고 갑니다만 침착하게 베론으로 대처합니다. 득히오. 역시 푸티와 굴리트가 중앙 지역에서 포지셔닝 해주면서 양질의 패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 앙리에게 공간만 허용된다면 결정적인 찬스 맞이할 텐데 베론도 가만두고 보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후방에서 약간 처진 상황에서 패스의 정확도까지 가지고 있는 베론으로 상대편의 움직임을 한번 차단해봤던 득히오. 네. 양팀의 그 선봉인데 역시 일단 슈팅 전까지의 그 과정 이후는 허용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에 비해서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경기 초반입니다만. 넘겨봤습니다. 중앙 지역이 좀 활발해집니다. 한번 찔러줘 봤는데 폴 포그바의 위치에는 공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양쪽 윙어 지금 더글라스 코스타와 피구 선수도 상당히 전진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뒤쪽에서 수비 밸런스에 치중하고 있고요. 자, 찔렀습니다. 제랑리! 몸값이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제랑리! 결승 첫 번째 골의 주인공 제랑리. 경기 내내 줄곧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앙리인데요. 터치는 약간 투박할 수는 있지만 결정력에 관련돼서는 최상급의 결정력을 보여준 앙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NHD라는 딱지가 사실 약간의 불신감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맞습니다.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대회 사실 TT 호나우두 또 TT 앙리 이런 클래스 선수들이 많이 선호했는데요. NHD 앙리로 진짜 잘 활용하고 있는 이 미네스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이스 피고 뒤쪽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게 찔러주는 호날두가 중앙에 비었죠. 와. 베론 막아냅니다. 저게 무서운 거예요. 왼쪽 수비수인 안드레아스 브라임의 양발잡이 최고의 풀백이거든요. 네. 오른발을 워낙 잘 쓰기 때문에 왼발뿐만 아니고 저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중간에 넘겨줬습니다. 에드레슨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들이 지금 4강전 경기 이 결승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너가웃 스테이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골키퍼들의 선방과 승리가 직결되는 장면들. 에데르슨 골키퍼가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미네스키 플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안돼 한숨을 아주 시원하게 쉬어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브레멘 선수가 선수 시절에도 뭐 프리킥을 왼발로도 차고 오른발로도 차고 페널티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양발 킥에 매우 능한 그런 도사급 킥력을 자랑하던 풀백이고 좌우의 피구와 더글라스 코스타 역시 반대발 윙어들을 배치를 했거든요. 네. 접고 들어와서 그만큼 ZD 슈팅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베트남 인모털스는. 자, 그 안에 그 공간 자체를 역시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선수 배치입니다. 찔러줍니다. 좋은 전개예요. 드랙백도 있는데 아래쪽 루이스 피구가 그렇게 그대로. 잘 잡았는데
이번에도 에드레슨. 자, 골키퍼에 사실은 많은 급여를 주지 않은 팀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충분히 톡톡히 급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 능력치를 보유 중인 몇 안 되는 골키퍼 중 한 명은 바로 에데르송 그렇죠. 골키퍼가 되겠죠. PT 클래스 에데르송이 상당히 이번에 좀 고평가가 될 수 있는 활약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중간에 차단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상황에서는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1대0으로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일단 히에우 선수 입장에서 미네스키 플래시의 중앙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푸티와 굴리트를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앙적에서 이 베론이라든지 루이스 피고 같은 선수들이 과감한 중거리 슈팅도 때릴 수 있거든요. 중앙적인 포백볼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 이 미네스키 플래시라서 공략하기 쉽지 않아요. 베르캄프도 또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베르캄프 안쪽. 하지만 정확도에 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베르캄프,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와도 다 중거리 슈팅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역용해서 그럴 때 호날두 선수를 활용한 침투 패스 이런 것들이 좀 나갔어야 되는데요. 살짝 한번 찔러줬습니다. 네. 언급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포그바가 중앙 지역 넘겨줍니다. 베론이 위쪽으로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보다 QS 패스를 통해서 수동적인 침투를 잘 이끌어내고 있고요. 폴 포그바 역시 1선까지 침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스가 나버리면 네. 굴리트와 푸티가 중앙적에 계속 속력 붙여서 나아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위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상성 관계상 뿌띠 굴리트 허리 라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중거리 슛 때리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못해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허리가 탄탄한 그 스쿼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기습적으로 한번 찔러봤는데요. 호날두 자, 버티죠. 견딥니다. 라이브 바비우스 클래스 때립니다. 호날두 버팁니다. 그리고 한번 버티고 뒤로 돌았을 때 야, 적재적소에 필요한 스킬만 딱딱 써주는 아주 멋진 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야, 휴! 17 시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제일 드래프트 1순위를 뽑았는데요. 그렇죠. 뭐 TT 클래스 못지않은 아주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강화의 힘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멋진 돌파와 멋진 컨트롤이었습니다. 결국 베르캄프의 장면까지 연결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17 시즌 호날두가 버티는 힘이 있죠. 그렇죠. 네, 파워가 있고. 자, 뒤쪽으로 한번 흘려줬습니다. 내려갑니다. 리오넬 메시. 역시나 패스만으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저런 드리블러들의 활약이 좀 필요한데 리오넬 메시를 활용을 해서 역시 파리 선수도 기회를 노리는 것들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람을 내밀면서 중간에 차단을 성공했습니다. 피구의 움직임은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리앙리가 네. 그대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만 수비수 맞고 끝줄 바깥으로 공이 나갑니다. 나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음바페의 침투를 심리전 쓰면서 중거리 슈팅. 이런 코너킥이 또 한 번 기회가 되면서 컵백 이후에 중거리 슈팅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눈치 싸움. 더글라스 코스타가 근처에 바로 올립니다. 뒤쪽 길게 떨어집니다. 다비드 루이스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네. 역시 수비수다 보니까 슈팅 모션에 대해서 약간 민첩함은 떨어지는 장면이었고요. 아래쪽 베르캄프 벌려주면서 위쪽 쪽 공간 열렸네요. 그 열린 공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또 호날두 호날두! 몸싸움깁니다. 네. 과거 시즌에 비해서 순발력, 그런 순간 스피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역시 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파괴력으로 이미 뭐 이태리에서도 인상 깊은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래쪽으로 살짝 흘려줬습니다. 메시. 다림 선수도 여기에서 메시가 좀 더 드리블의 빈도를 올려주는 거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쪽 이렇게 뚫립니다.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이렇게. 호날두, 베르바토 저 뒤쪽. 이거 완전히 이거 열렸어요. 골! 역전골입니다. 유. 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17 시즌을 제일 먼저 선택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정말 잘 활용합니다. 확실히 뚫어내는 바로 직전까지 골 직전까지는 호날두가 다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스피드에 의해서 그리고 스피드가 붙은 상태에서의 몸싸움이 밀릴 경우 대비해서 티테클래스의 다비드 루이스와 알레산드로 네스타를 배치시킨 상황인데 이미 최고 성적으로 달려오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맞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장면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그렇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패스 네. 타이밍을 잘 잡아가는 히에우 선수의 적재적소에서의 키 패스들이 빛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공 상황에서는 뿌띠 굴리트의 허리 라인을 뭐 뚫어서 중거리 슈팅 기회를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역습 활용을 아주 호날두를 활용해서 잘했습니다. 1대1은 더 이상 막아내기가 어려워 보일 정도의 강한 인상의 드리블이었습니다. 2대1 상황 남은 시간 9분 썩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파리. 마린 선수는 루드 굴리트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자, 음바페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데 굴절이 좋습니다. 아, 앙리입니다. 앙리 왼발 뒤쪽. 들어갔습니다. 오, 안쪽에서 뒤. 뻗기는
너무 만들었습니다. 이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괜찮은 루트로 선택이 되긴 했는데 위쪽 쪽에 있었던 브레네의 활약이 오늘 너무 좋네요. 수비 쪽에서의 커버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민첩합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얼마 없지만 TT 클래스 굴리트를 보유한 그 힘을 이 시간대에 발휘해야 되는데 볼 소유가 잘 안 되네요. 짧은 패스의 연계 때문에 10세대 안쪽으로 달려들기 어렵습니다. 3명의 선수가 둘러쌉니다만 공인 바깥쪽으로 탈출. 이제 시기는 멎었고 1분의 추가 시간입니다. 데니스 베르카프가 공을 안쪽으로 배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리하지 않겠죠? 네. 돌라스 코스타. 베론입니다. 볼 지켜주면서 어차피 뛰쳐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빼앗았습니다만 휘스를 이대로 올립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선봉 득키옵니다. 아, 이 선봉끼리의 대결 크죠? 득키우 선수가 먼저 1승을 안고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긴이 4강에 이어서 흐름들을 만들 뻔했었습니다만 이번 장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TQ 선수 왜 베트남인인지 우리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인지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브 클래스 강화 5단계 크리스찬 호날두 활용이 일단 기가 막혔었고요. 상대방의 네스타와 경합이 붙는 상황이 계속 나왔다면은 이런 상황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본전 수비수가 또 이 폭탄머리로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다비드 루이스였잖아요. 그걸 확인하자마자 강하게 몸싸움 걸어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게 작용을 했었고요. 이 악리에게 키퍼 선방 이후 약간 운이 좋지 못하게 실점을 먼저 허용하긴 했지만 그 뒤에 경기 내용 이혜우 선수는 아주 잘 잡아갔습니다. 보신 것처럼 일단은 너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 뚫렸단 말이죠. 이거는 수비 라인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수비에서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또 많은 문제점이 의출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특히 베트남 인모터스가 한 방을 또 잘 터뜨리는 실력도 있지만 역습 실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비적으로 남은 두 선수 암남가니와 감무키아시 잘 대비해야겠습니다.